오프닝 라이브입니다. 월요일 블랙 먼데이고요.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마이너스 4%, 코스닥은 마이너스 3%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두 분이 개장 전략 이외에도 다른 말씀을 해주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4.2% 마이너스 106포인트가 초반부터 쭉 빠집니다. 2358. 100포인트가 그냥 한 번에 확 내려가 버렸고요. 개파락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3.3% 마이너스 664입니다. 일단 뭐 두 분의 전략 먼저 들어봐야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이거는 거의 금융위기급으로 빠지고 있고요. 조금 불안한 거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잘 버텼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수치를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만약에 맞추면 하방을 좀 크게 열어놔야 되고요. 왜냐면 미국 주식이 한 15% 이렇게 빠질 때 우리나라는 거의 안 빠졌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안 맞춰준다라고 한다면 네, 확실히 지금이 기회겠죠. 그래서 뭐 지금부터 사들어가시기는 할 텐데 문제는 현금이 별로 없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지금도 정치 테마주로 많이 쏠리는 기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코나이나 유라클이나 뭐 아가방 컴퍼니를 정책, 정치 뭐 이런 애들이 다 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테마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만들어질 것 같고요. 대신에 이거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스트레스가 되게 심할 거고 저는 그냥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되돌림이 나올 때 충분히 플러스 알파가 되는 종목군들을 좀 계속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알겠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 네. 언제 트럼프 푸시 가능할 것인지를 면밀히보다는 냉철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 갖고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가냐 아니면 좀 더 시그널을 하나라도 확인하고 들어가느냐 이런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오늘이 가장 중요하고 내일도 안 중요하진 않지만은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수포이크가 될 소지가 있어서 급하게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죠? 급하게 뛰어들지 말라고요. 급하게 매수를 하지 말아라.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도 급하게 하지 말아라. 벌써 끝났는데 지금은 실의가 없죠. 지금 의미가 없죠. 네.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서 예. 다음에 푸시 어떻게 올 것인지를 면밀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낙관 회로를 돌렸다면은 냉철한 회로를 돌리실 필요가 있다. 그 냉철한 회로가 안 돌아가면은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현금이 없다면은 현금이 부족하다면은 어거지를 해도 조금 덜 그러니까 일부 빼가지고 다음에 살 수 있는 그 섹터를 위해서 일부러 현금을 마련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것도 지금 9시 3분 이 순간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좀 지켜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며칠 동안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하다가 결국은 두 개 다 양봉으로, 그러니까 시가가 가장 저가로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9시 3분에 무언가 던지고 사고 이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느냐, 그거는 일단 좀 지켜보자. 여러모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월요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아까보다 더 빠집니다. 4.8% 마이너스고 2346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3.5% 빠지면서 663, 24포인트가 빠지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6% 마이너스고요. SK하이닉스가 6.5% 마이너스, LG엔솔이 3% 마이너스, 그리고 다른 여타 시가총액 상위주가 3%에서 6%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융주가 많이 빠지고요. KB금융, 신한지주, 메리츠 등등 해서 6% 내외로 다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방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버티는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에서 상승하는 종목은 아예 없고요. 제로입니다. 제로. 그나마 제일 많이 방어하는 게 경기방어주인 SK텔레콤과 맥쿼리인프라 뭐 이런 종목들이 2% 마이너스가 제일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ABL 바이오가 오늘 이슈가 있어서 고거 상한가 간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하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알레비아 뭐 정치 테마주니까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종목들 이런 특수한 경우 빼면은 다 마이너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하이젠 R&M, 알테오젠, 성광밴드, 테크윙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7%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로봇, 제약바이오 뭐 등등 해서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모든 산업군들이 다 마이너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손을 대자니 손을 댈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조금 최악의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냥 각오를 단단히 하고 맞을 건 맞자라는 각오가 훨씬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초코크로와상님께서는 세일 기간이구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 세일할 때 사자라고 또 의견을 받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좀 네. 특징적인 부분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주들이 거의 뭐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조기 대선 임박했고 예. 주말 사이에 아마 요 내용이 제일 많이 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거를 막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고 예. 어쨌든 뭐 5년마다 이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오는 이벤트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냥 정리해놓고 거기서 그냥 매수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좀 짧게 잘 끊어야 된다. 왜냐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곡물 그다음에 히토류 이런 것들이 이제 4월 9일에 상호관세 하면 좀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 쪽이고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빠지긴 했습니다만 목요일 밤에는 히토류 관련된 미국의 기업들이 막 15% 막 이렇게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이제 중국의 히토류 또 규제한다고 하니까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거의 진짜 올라가는 거 전부 다 정치 테마인 것 같아요. 네. 요거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뭔가 좀 수급이 도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뭐 이렇게 품절주, 히토류 뭐 이런 쪽으로 아예 쏠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고요. 뭐 대형주는 거의 전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에서도 지금 올라가는 게 뭐 없어요. 네, 1위부터 100위까지 개별주는 하나도 없고요. 코스닥은 이제 ABL 바이오 아까 말씀해주신 그거랑 코나이랑 안내분 전부 다 동신건설까지 다 정치 테마니까 사실상 정치 테마랑 ABL 바이오 빼고는 없다. 맞습니다. 상위 종목.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하방이 좀 덜 나오는 종목군들의 업황을 보시면 네. 확실히 좀 미용 의료기기 쪽, 그다음에 화장품 요런 쪽이 시장 대비했을 때는 낙폭이 좀 적어요. 0.5% 정도 빠집니다. 네, 그러면은 요런 종목군들은 업황에서 좀 그래도 자유롭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또 경기 방어주들도 잘 버티잖아요. 엔터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런 내용들 안에서 약간 좀 실적이나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한해서의 얘기긴 하겠지만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뭐 이렇게 좀 대형주들 아니면 지수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또 현대차도 어느덧 18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요거 좀 더 떨어지면은 완전 이제 시세까지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니까 뭐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미국장이 3거래일 동안 말도 안 되게 떨어졌기 때문에 코로나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 혹은 더 과할 더 정도로 과하죠. 네, 빠졌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의 뭐 기회는 확실히 맞는데 대신에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거 판단하기가 제일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반영이 좀 덜 됐었는데 그게 반영이 되는 방식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요 두 개를 오늘은 잘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장기전으로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네, 저의 개인적인 의사는 그래서 이번에 떨어졌을 때 매수인데 근데 사실 그거는 있어요. 이렇게 낙폭이 갈 때 저의 생각은 사실 되게 건방진 생각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시장이랑 완전 역행인데 저는 미국장이 이렇게 과하게 빠진 게 분명 이제 옵션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런 그 과하게 세력을 밀어버리는 거죠. 왜냐면 보통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강해질 때 미국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개별주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안 좋고 소프트 데이터가 망가지니까 네. 그 데이터 기반으로 공매도를 전반적으로 때리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트럼프 시위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게 오래 갈까라는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너무 과격하게 떨어져서
예, 제가 이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네. 일단 저는 뭐 좀 시장의 방향성을 잘 체크는 못했지만 일단 그래도 제 생각은 여전히 이게 정말 이렇게 길게 갈까? 라는 생각은 있어서 이게 부수는 거 쉽지만 말아 올리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더 부서지면 제가 봤을 땐 회복하는데 1년에서 2년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중간 선거 갖다 버리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선택까지 할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어서 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맞든 틀리든 일단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도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 특징이 없죠. 뭐 더 추가적으로 할 게 진짜 없습니다. 오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정치 테마주하고 아까 덜 빠지는 종목 그거 말고는 사실상 없고 많이 빠진 건 약간 아까 앞전에 앞보다는 뒤에 가서 약간 반등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낙폭을 네. 줄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지속적인 지역은 그쪽에서 유럽 미국 쪽에서 아니면 저기 미니 선물이라든지 다른 나라도 열려보고 상대적으로 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측해서 뭐 어떤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특징적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날 그렇게 말씀은 그렇지만 잘 버텼다는 개념이 아니고 좀 덜 빠졌다는 것에 그 반락이 어느 정도 일어나기 때문에 오전은 어쩔 수 없이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미국장 말고도 일본장 오늘 중국 열리나요? 지난주에 안 열렸는데 대만장 이런 것이 열려봐야지 좀 키 맞추기의 정도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9시 30분 30분이 아니죠. 10몇 분 이 상태에서 그거를 가늠하기는 좀 어렵고 특징적인 것도 뉴스도 리포트는 몇 개 나왔어요. 근데 뭐 이런 얘기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거 미국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다. 뭐 리쇼링 뭐 그런 거 쉽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는 리포트는 나왔습니다만 비난하는 거하고 실제 어떻게 할지는 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의미 있게 갖다 붙이기엔 좀 견감부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특징이라고 할 만한 의미 있는 거가 쉽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환율이 중요한데요. 환율이 중요한 게 환율이 좀 안정화되면 좋잖아요. 근데 네. 이 상황에서 환율이 안정되기 쉽지가 않죠. 예, 우리 자체 이슈가 아무리 긍정적인 것처럼 하더라도 외부 압력이 워낙 크면은 환율이 내려가려다가 다시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단기적으로는 이게 장기화되지 않더라도 저도 장기화돼가지고 이게 1년 6개월 또는 뭐 한 6주 지속된다고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 단기라 하더라도 그게 너무 아픈 거고 깊이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 조금 뭐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환율 지금 1467 다시 네. 올라가네. 사이드카 발동됐습니다. 네.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옆 동네 상황도 뭐 보는 것도 뭐 심리적으로도 비교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니케이가 8.5%, 8.6%, 만케는 7%까지도 빠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니케이보다는 상황이 좋지만 뭐 그렇다 그래서 안 아픈 건 아닙니다. 어쨌든 사이드카가 지금 발동이 됐고요. 코스피가 4.56% 마이너스 2352, 2344까지도 갔다 왔네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낼까요, 방송?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짠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지, 만약에 그걸 못 짠다고 하면 어떤 스탠스로 나가야 되는 게 좀 유의미할지. 그러니까 이제 현금 있으신 분들은 좀 분할로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도 미니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를 지금 우리나라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 미국 지수가 빠지면 나스닥은 한 25% 정도 빠져요. 보통 침체 구간 가면 30%니까 이게 리세션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10%에서 원래 말아 올리고 그 다음에 하방에 20%가 더 열리는 건데 지금 오늘 5%가 또 미니 지수가 빠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본장에서 또 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추가적인 뭐 하락 부분을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날 또 시작했는데 미니 지수 또 빠진다. 그럼 더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일본도 원래 전거래일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박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일본 시장도 그렇고 그래 뭐 이 정도 미국 그래 비쌌으니까 였는데 지금 1년 전 가격대까지 빠졌는데도 지금 더 빠지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좀 의미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센티로 굉장히 좀 크게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문제는
니케이는 그래도 조금 같이 연동성이 있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반영이 덜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4%씩 날아가는 거 보면 확실히 이제 반영을 되기 시작을 하겠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방은 조금 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돈이 한정적이니까 한정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좀 잘게 쪼개서 내가 수익을 많이 못 보더라도 잘게 쪼개서 이 현금을 계속 나눠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에서 뭐 예를 들어서 5%씩 계속 산다.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줄어드니까 마르진 않거든요, 돈이. 규모가 점점 작아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대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응을 꼭 해야 되는 분들은 신용으로 사신 분들 그리고 미수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최대한 빨리 대응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럴 때는 이미 좀 많이 늦었을 것 같긴 해. 팔아도 실익이 없긴 하지만 반대매매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다 안 나오고 다 팔아도 메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빨리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시고 이제 현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보유하시고 최대한 현생을 사시면서 이제 살짝 귀와 눈을 닫는 거죠. 나는 이런 거 없어. 이거 어차피 뭐 10년 뒤에 열어볼 건데 뭐 약간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응이라는 거는 우리가 팔아놓고 나서 특정한 구간에서 잘 살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네. 지금 이 심리 상태, 이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거의 소나기가 아니라 우박보다도 이제 뭐 거의 그냥 진짜 블리자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땐 그냥 가만히 두시고 그냥 시간을 태우는 게 제일 나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네. 오늘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김장현 본부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네, 저는 트럼프 풋 가능한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모니터 본다고 뭐 해결될 거 아무것도 없고요. 해결될 거 없는데 본다고 불안하기만 하고 손가락을 움직였다가 또 여러 가지 힘드니까 트럼프 풋이 가능할 것 같다고 느끼시면은 그 가늠하는 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장이 폭락을 하면은 한국장이 싸다는 개념이 희석이 됩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국장이 싸다는 개념인데 미국장이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미국발 빠진 이제부터 빠진 거는 다른 나라의 모든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장이 싸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미국장이 돌아서는 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트럼프 풋이 가능한 시점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뻔한 얘기 같지만 그걸 보셔야 돼요. 일단 봤을 때는 감내할 수준까지 상당 수준 두고 본다. 이것이 트럼프의 정책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감내할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전 인수교로 해석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시장 참여자가 당하고 보니까 야 이게 걔가 감내하겠다는 것이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관성이 내려가는 거고요. 일단은 그 과거 평균으로 봤을 때는 지금 19배 밑으로 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과매도권에 들어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That's positive. 왜? 그 공포 지수가 4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100일 기준에서 4까지 내려갔다고 해서 내려갈 게 4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100인데 공포 지수가 4밖에 안 남았다는 건 그럼 4%더 빠지면 끝이네. 어디 더 빠지지? 공포에 어디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상당 부분 내려갔다는 건 동감. 하지만 실제 트럼프 풋으로 연결될 때까지 시간이라든지 액션의 그 트리거는 무엇일 것이냐를 우리 입장 생각하지 말고 그 아저씨 입장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잘 모르겠다는 게 되는 거죠. 무지무지한 압력이라고 봤을 때 무지무지한 압력이 트럼프를 탄핵하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트럼프를 탄핵을 할 수는 없죠. 그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트럼프를 탄핵은 안 됩니다. 하원에서 50%로 탄핵 수출하더라도 상원에서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라이엇, 폭동이 일어나고 분위기 안 좋은 거는 압력을 주겠죠. 예, 업계의 강력한 로비 이거는 이미 끝나갔기 때문에 그거가 꿈쩍거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중국과 EU의 엄청난 솔리드한 강력한 반격이 어떤 그 tit-for-tat 눈에는 눈 그런 식인데 중국은 했죠. EU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켜봐야 되고 그것이 공화당 내부에 엄청난 반발이 실질적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된다면은 아마 트럼프 풋의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건데 이게 글쎄요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거죠. 그 와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달래는 겁니다. 트럼프 넌 많이 했잖아. 이만큼 했네. 근데 성공했네. 인정해.
미국을 그레이트 어게인 하기 위해서 노력한 걸 인정하고 했는데 속도가 있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그 다음에 잠깐 포즈할까라고 하는 그 달래는 식의 압력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달랜다는 건 뭐냐면 너 얻을 거 얻었다. You got what you deserve. 얻을 거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세 재원을 확보하는 시나리오로 옮겨가야 됩니다. 이게 포커스가요. 그것이 과연 언제 일어날 것인지 4월 지나면서 일어날 것인지 뭐 도지의 성과인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페드 금리 인하 압력이 성공하면 물론 가장 좋은데 저는 페드 금리 인하 압력이 빠른 시일 내에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페드는 이제 인플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페드보다는 트럼프가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반도체는 미국이 아무리 하더라도 제조 부활을 위한 수단으로 실제 쓸 수 있느냐 독단적으로는 턱도 없다고 하는 이구동성의 얘기가 넌 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트럼프가 머리에 귀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달래고 압력 주는 것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강화될 수 있는 방향은 맞는데 그 속도에 대해서는 이게 이번 주일지 다음 주일지 한 달 뒤가 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측면이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냐? 할 수 있는 건 별거 없어요. 그 S&P 500로 결국은 평균 회귀로 가면 사람들이 단기 반등할 것입니다. 그게 데드캡 바운스를 하더라도 있을 거예요. 과거 10년 평균이 18.3배입니다. 과거 10년 평균은 코로나 포함하고 뭐 여러 가지 포함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근본적인 AI에 대한 희망까지도 별거 없어. 잘 모르겠어. AI도. 왜? AI도 데이터 센터하고 뭐 하는데 그 비용이 드는데 이게 다 모든 게 코스트가 올라가면 AI도 주춤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과거 10년 평균 18배 근처 가면 4,900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더 내려간다면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30% 이상 높이면은 아마 4,900도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거의 다 왔죠. 5,000 얼마 됐으니까 여기까지가 가면은 아마도 데드캡 바운스 비록 이것이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한 번 정도 기술적 반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코스피가 4.7%, 코스닥이 3.8%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나마 잘 버텨주는 종목은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한국전력의 0.5%, SK텔레콤, LGU 플러스 이런 경기방어주가 그나마 1%, 1.6% 떨어지는 게 그나마 방어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식품주, 오리온, 삼양식품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KTNG나 맥쿼리인프라 뭐 이런 종목들 그나마 저기 2차 전지가 조금 잘 버티는 듯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ABL 바이오가 상한가 이외에서도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 HLB 생명과학, 오스코텍, 뭐 삼천당 뭐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좀 버티고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버티고 클래시스 관세 무풍으로 약간 뭐랄까요 엔터 컨텐츠 플러스 미용 의료기기랑 뷰티 쪽은 그나마 좀 낫다. 네. 라는 개념으로 좀 버티고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하창 본부장님도 좀 인사이트를 주신다면 더 하락할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지금은 무언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건지. 매우 어렵기는 하죠. 왜냐면 사실 트럼프가 만약에 관세를 유예한다 혹은 좀 경기가 많이 무너지는 것 같네 해서 약간 관세를 철회한다거나 약간 이런 내용만 나와도 되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는 할 텐데요. 문제는 그게 지금 당장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대상이 트럼프라는 거. 그렇게 해서 살짝 올라가다가 또 갑자기 마음 바뀌어서 그냥 관세해야겠는데요. 이래버리면 또 피곤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약간 제가 그래서 2,500 위에서 또 한 2,450 이하에서는 매수해볼만 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그런 거 감안해서 변수를 생각을 한 건데 이건 뭐 하루에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좀 대응이 어려울 것 같고요. 하방은 열어 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생길 때는 분명
우리는 지금 이제 현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상승 내가 살 수 있는 포지션이 상승만 있다고 보시겠지만 상승과 하락 둘 다 모든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락은 누가 봐도 조금만 푹 하면은 억 하고 죽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풋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이게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방일 좀 사실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뭔가 한번 어디까지 빠질까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전에 있었던 요 저점 라인들을 다 깼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지금 요 밑라인까지는 열어놔야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게 치면은 지수가 네, 좀 말씀드리기 되게 곤란한 수준이에요. 요렇게. 왜냐면 지금 여기 이전 저점,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부터 뭐 22년부터 했었던 그 저점 라인 부분에서 그래도 지지가 꽤 많이 나왔던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그럼 최악일 때는 어디까지 빠졌냐? 요 라인들이잖아요, 요 라인들. 그러면은 지금보다 하방을 이만큼은 열어놔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는 일단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여기서 걸릴지, 여기서 걸릴지, 여기서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하방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이제 분할 매수로 자금이 퍼센테이지로 사면 어쨌든 현금은 계속 남아있거든요. 줄어들긴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서 현금이 최대한 고갈되지 않게끔 세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난 여기까지 빠질 테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겠지만 요 밴드를 생각보다 좀 넓게 해놓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좀 더 좋다. 왜냐면 내가 이거 이상은 절대 안 빠져라고 했는 구간이 깨져버리면 내가 계좌 운영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은 멘탈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2300이던 그 이하던 지금 수준에서 사놓으면 돈이 안 될 확률보다는 돈이 될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는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반대로 지금 사놓으면 거의 웬만하면 돈이 된다는 얘기는 거의 어느 정도 내려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틀 전부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부터 신용 반대 매매가 또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정도까지 물량 나오는 거 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2, 3일 동안은 매우 스트레스가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꽤 괜찮잖아요. 이 정도 빠지면 신용 못 버팁니다. 이틀, 3일 안에 다 털릴 거의 한 7, 80%는 털릴 거예요. 예, 그럴 확률이 너무 슬프지만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신용이 다 털리고 나면 외국인 기관이 사기 시작을 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까지는 조금만 더 웅크려서 버텨보자. 조금 이렇게 상황이 요거에서 더 심각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한 3일 정도가 고비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매수나 매도나 어쨌든 지금 2300선이면은 굉장히 뭐 싼 구간이라고 인식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도 봤듯이 네. 미국과 중국이 그냥 뭐 강대강으로 맞짱 뜨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게 열려서 지금 이렇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뭐 당연히 뭐 2300선 이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자라는 개념이 강하겠지만 네네. 지금 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게 2200을 갈지 2100을 갈지 그런 판단 없이 지금 뭐 매수를 하거나 액션을 취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지금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밴드를 조금 이렇게 러프하게 잡아드리긴 했지만 네. 이렇게 이전에 그 기술적으로 빠졌던 구간들은 그 2100대로 갔었던 그 상황이 과연 우호적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되게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을 거고 그럼요. 그때도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왔을 때도 그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 두세 군데를 좀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밴드들은 기본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내가 생각하는 지금 시장은 트럼프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빠지는 걸 감안해야겠다라고 하신 밴드가 더 넓어지는 거고 이제 좀 매크로나 이런 지표를 보셨는데 이거는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밴드를 그 정도로만 잡아서 하셔도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 내가 바닥을 맞추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게 사실 열의 여덟은 틀려요. 열의 여덟은 틀리기 때문에 내가 틀리겠지만 그런 구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벤트잖아요. 이벤트 네. 구간이 지나가고 났을 때 과연 이 구간이
비싼 구간인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내가 틀린 부분은 그만큼 시간을 더 태우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매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물론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자라는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하시려는 분들은 그냥 지금 이제 기회를 놓치시더라도 그건 감안하셔야죠. 당연히 내가 안전하게 살려고 하니까 지금 리스크를 그렇게 감수하기 싫으시면은 지금 이평선이랑 굉장히 좀 주가 괴리가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내려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단기 이평선들이 붙어요, 캔들에. 그때까지 기다리신 다음부터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올라왔을 거고 분위기도 이게 뭔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때는 손이 잘 안 나갈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자의 성격과 성향과 투자 방식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5% 넘게 빠지네요. 니케이는 그래도 좀 7%, 8%에서 조금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코스피는 더 빠지고 있습니다. 2337 그렇습니다. 2337 코스닥은 4.3% 빠져서 657 이 정도로 빠지고 있고요. 환율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지금 원엔 환율이 코로나 때 이후 처음으로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지금 이게 한 2, 3년 만인 것 같은데 그쵸? 3, 4년 만 정도의 엔달러 환율이 N당 1,010원까지 1,000원을 돌파했습니다. 1,010원까지 갔고요. N화는 강세, 원화는 약세,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066원 정도, 1,468원. 다시 환율이 1,500원대로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은 뭐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지금은 이제 현금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완전 갈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하락이 사실 오늘 미니 지수라도 좀 올라가면은 좀 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겠는데 오늘 사실 매크로 지표도 막 별게 없어요. 별게 없고 그 다음에 뭔가 변동성이 나오려면은 결국엔 CPI, PPI가 나오는 목요일, 금요일 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만약에 최근에 이제 매크로 지표를 보시면 그 관세 때문에 분명 생산 물가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 물가랑 생산자 물가가 높아져 버리면 되게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상황이. 그럼 요거에서 또 한 대 또 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한 부분은 없잖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우리나라만 박살나는 게 아니라 니케이도 지금 완전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지수도 안 좋으니까 네. 사실 지금은 뭐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최대한 좋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와 지금 이제 멘탈 관리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사실 한숨이 많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이게 그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되면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막 지금이라도 팔아야지 해서 막 이렇게 막 계절 막 건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 테마 움직이니까 정치 테마로 해서 어떻게 해봐야겠다 해서 막 도박을 막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예 진짜 깡통될 수 있거든요. 그럼 2, 3거래일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계좌가. 금액 상관없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생각은 그런 거죠. 정치 테마는 굳이 안 사더라도 네. 만약에 이게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상황이 됐잖아요. 네. 지난주 5거래일 안에만 팔았어도 2,500대, 2,400대 중반 후반에서 팔았을 텐데 지금은 바로 개파락으로 2,300대 중반으로 내려와 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더 내려간다라고 예상을 하면 지금 액션을 어느 정도 취하고 좀 상황을 지켜볼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만약에 2,000을 간다.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오늘 월요일 됐을 때 그렇죠. 5% 하락한다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예상 못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게 2,000대를 간다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네. 그리고 뭐 신용도 다 미수도 다 청산되고 이러면서 악순환이 좀 지속되면서 환율도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보면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현금을 마련해 놓는 게 나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버텨보는 게 나은 거고 이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그 이 질문이 정확하게 지난주 정도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확신을 하신다면 당연히 비중을 더는 게 맞다.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될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파신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거는 사실 지금 결과값을 봤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어차피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진짜 지금이라도 2천이 간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비중 조절을 해놓는 게 맞죠. 근데 2천이 안 가면 만약에 오늘이랑 내일 정도 떨어지고 바로 올라올 때 내가 그 비중을 다시 못 태운다면 그가 정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결과값이 보고 당연히 떨어진 상황이라면 당연히 결과를 아니까 아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를 알죠. 정답을 알면 그런 건데. 잠시만요. 네.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나간 걸 가지고 탓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탓하는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만약에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확신을 하신다면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신다면 비중 조절을 하셔야죠. 하지만 그 확신을 못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창한 본부장님은 더 아래쪽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쪽.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분할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내가 있는 걸 팔아서 다시 사는 전략은 정말 주식에 대한 매매 경험이 많으시고 고수들이나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런 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상 매매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나 여기에 진짜 막 엄청나게 흐름을 잘 파악하시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건 사실상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매우 적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게 떨어졌으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판단을 하셨을 때 이게 나스닥이 하락장이 오면 1년 정도도 가잖아요. 1년 정도도 가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런 판단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그때 가서 봐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팔아서 그때 2천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2천에서 내가 떨군 물량을 다 살 자신이 있으시면은 비중 조절을 하세요. 하지만 그걸 못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결과값으로는 더 좋을 확률이 높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 떨어졌지만 그때랑.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탓하거나 막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그 의사결정은 항상 결과를 보면은 그때 할 거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건 결과를 보면 쉬워 보이지만 사실 주식이라는 게 거의 수학 공식 엄청 꼬아놓은 것보다 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변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결과를 봤을 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알지만 그 전에는 진짜 너무 모르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자.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네. 예, 뭐 채팅창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김장일 본부장님, 네네. 예, 오늘 두 분한테 궁금한 건 일단 전제 하나, 큰 전제 하나를 깔고 갑니다. 이 상황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전제를 일단 깔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고 액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를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궁금한 건 보시는 분들이 이제 두 분이 시장에 더 많이 인볼브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분할 매수의 그 위치도 다를 거고 비중도 다를 거고, 만약에 1800을 본다면 당연히 그 들어가는 그 타이밍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열려버렸다 지금. 그래서 밑으로 더 좀 가능성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각각의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두 분이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대응하겠다라는 그 확실한 의견이 조금 더 궁금한 겁니다. 그게 맞는다는 전제는 아니고. 네, 저는 근데 아까 그 지수에다가 그래프 그리면서 이렇게 과거에 떨어졌으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 의견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그렇죠. 거고, 그거 외에는 그런 그 또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거는 이제 사실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 정도 밴드로 잡으셔서 계획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이제 저랑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저는 좀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 보는 뷰고, 그게 중요해요. 예, 그건 이제 계속 말씀드려 왔으니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 장기적으로 만약에 저랑 다르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이제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CPI하고 여러 가지 환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0.7, 0.8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더 빠지기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PBR로 우리가 0.8배 정도가 지금 현재가 0.8배 정도라 보시면 돼요. 그럼 과거에 금융위기 갔을 때가 네.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일부 종목 삼성전자 포함해서는 그 당시 다르지만 0.8 이하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막바지에 온 지수대에 접근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2000 뭐 이렇게 아까 이렇게 딱 던졌지만은 그렇게 나오려면 아마도 북밸류가 거의 0.7에 붙어야 될 거예요. 가본 적이 없거든요. 예, 가본 적이 없는 거를 상상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2100 이렇게 갈 수 있는 200포인트하고 위에 200포인트를 봤을 때는 2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버티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을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리저너블하다. 여기까지 생각이 듭니다. 됐죠? 네. 액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거 보여드렸나? 그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하단에서 더 내려가면은 과거 평균 47 정도 내려가면은 금리 인하가 일어났거든요. 네. 이제 49잖아요.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제 지표가 뭉개지기를 기대하십시오. 뭉개지 기대하는 그렇게 바라십시오. 차라리. 어차피 왜 인플레 올라가는 거 말고 인플레 다른다 CPI는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죠. 내일 모레 목요일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월 화 수목 봤을 때 오는 만큼 앞으로 화 수목이 빠진다고 보지는 않더라도 절대 주가가 오늘 빠지고 화 수목이 반드시 올라간다 그런 베팅은 저한테 원하면 저도 몰라요. 그렇죠. 그 단기적인 면은 모르죠. 하지만 빠질 수도 있는 것은 아까 말한 CPI가 높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러다가 목요일날 금요일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건데 CPI는 낮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경기 지표 고용 데이터가 나쁘게 나와서 네. 파월의 풋을 유도하면 돼요. 그거 데이터를 보는 게 이런 겁니다. ISM 제조소 얼마 전에 좋게 나와야 된다. 개판됐으니까 이것이 47, 6주까지 내려가길 바라십시오. 이거 되면은 액션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49라고요? 오히려 더 망가져서 경기 부양책을 원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안 바꿀 거니까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지표. 그러니까 역발상의 지표, 역발상이 아니죠. 그렇게 따르게 작용하는 지표로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ISM 제조업 지수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2200, 2100 가려면 0.7 몇이 가야 되는데 한국 역사상 제 기억으로는 PBR이 그렇게 됐던 적이 없다. 그래서 하방이 어느 시점에서는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충분히 여러분한테 마음이 편하지는 않죠.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좀 안정이 돼야지 어느 섹터가 나발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경기지표가 나빠지길 바란다. CPI는 좋게 나오길 바란다. 두 컴비네이션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아까 말했는데 이겁니다. 지금 눈에는 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극단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 결국은 협상의 시작은 됐을 겁니다. 협상의 시작이 됐는데 협상이 마무리돼서 우리한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이 기간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거 CPI는 낮고 고용은 박살나고 실업률 높아지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1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잖아요. 1분기 실적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쁠 것도 있어요. 근데 1분기 실적에 베팅하지 마십시오. 지금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도 말도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런 관세 때문이기 때문에 향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에 따라서 향후 실적 전망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PER 밸류에이션이 안 쌀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낮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EPS가 낮아진다. 오늘 데라이브인가 누군가가 애플을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나는 걱정되는 것이 애플 이 포캐스트 낮추기라 했는가 걱정되거든요. 애플 이 포캐스트 예정대로 하면은 한 20% 이상 깎이기 때문에 주가가 30% 빠졌다, 20% 빠졌다 하지만 여전히 PER이 30배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닝에 대한 실질적인 포캐스트나 이런 것이 어저스되는 피리어드가 향후 몇 주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저점 잡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tit-for-tat에 극단으로 갔을 때는 그리고 꼭 역발상의 넘버가 찍힐 수 있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협상의 시작이 눈에 보일 수 있다. 요런 바탕에서 이게 2달, 석 달까지는 안 갈 거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이겁니다. 아주 큰 걱정은 바닥은 찾을 거예요. 근데 바닥을 찾는데 이거죠. 이거. 근본적으로 완전히 구조적으로 변하는 지금 프리트레이드 개판이 된 거면은 하루 올라올 때 여간에서 우리 정고점은 택도 없고 여간에서 미국도 그렇고 앞자리 바뀌는 거 보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탄력을 두고 바텀 피싱 할 것인지 입에 들어가는데 믹스
그 포트의 믹스를 적절하다는 게 표현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믹스할 것이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에 넷캡 바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 2.3% 5점 몇 프로 먹겠다는 거를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아마 트럼프가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으나 이걸 깨닫지 않으나 아까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관서 만 내려갔다. 너 잘했어. 이제 그만 때려. 이젠 살려야 돼. 안 그러면 너 잘려. 뭐 이런 거 떠나서 근본적으로 미국 혼자 개지를 떨어봤자 독단적으로 뭐 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아마 근본적으로 PER 레벨이 전 세계적으로 확 내려간 상태에서 올라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거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는 얘기하는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올 수 업사이드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2,300에 사느냐 아니냐 하는 거 둘째치고 올라갔을 때 이슈가 걸릴 수 있다. 트럼프가 완벽하게 바뀌거나 걔가 깨닫게 만드는 상황이 발현돼야 되는데 발현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금방은 아닐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업사이드 많이 안 봐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 좀 아래쪽으로 더 방향을 많이 보시는 그런 인사이트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9시 46분인데 일정을 일단 봐야겠죠? 일정을 보고 이번 주에 또 뭐 어떤 전략이 있던 뭐 액션을 취하던 그 일정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번 주는 어떤 일정이십니까? 네, 뭐 일정이 되게 많기는 한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수목금에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오늘 이제 모빌리티 포럼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UAM이나 자율주행 뭐 이런 내용들과 이제 모듈러 주택 뭐 관련된 이슈 있고요. LG전자의 잠정 실적 이제 시작인데 뭐 별로 이건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요. 화요일부터 이제 삼성전자 분기 실적이 나오죠. 뭐 최근에 가격 인상 기조가 나오고 있어서 요게에서의 플러스 알파 요인이 얼마나 될지 좀 1차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델리 위원 연설 이런 멘트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수요일부터가 이제 진짜죠. 미국 상호 관세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BOJ 총재의 발언 뭐 이런 것들이 환율의 변동성을 크게 야기를 하겠죠. 그거에다가 아마존의 위성 발사,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주식 계속 빠지면 뭐 사실상 요 관련된 내용들이 뭐 크게 반영되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리고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실업률 나오고요. 또 소비자 물가지수 요거가 잘 나와야 되죠. 지금 요거까지 튀겨버리면 조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그쵸. 그리고 휴머노이드 연합 관련된 뭐 출범 이슈가 있고요. 금요일에 또 PPI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대 뭐 인플레이션, 5년치 인플레이션, 뭐 소비자 심리 지수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도 나오고 또 금융주 실적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금융주의 실적이 또 개판이 난다. 만약에 이래버리면은 실적 기대감까지 확 꺾이면서 또 부담이 되는 거고 뭐 그래도 금융주들 실적이 잘 나와준다 하면은 그럼 실적에서 뭔가 좀 뒤집어 볼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전 상호 관세. 일단은 요게 진짜로 진행을 하는지 더 과해지는지 요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미국에서도 시위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좀 바뀐다면 좀 많이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뭐 CPI 봐야죠. 네. 근데 요 정도 됐으면 관세는 못 먹어도 일단은 그냥 마이웨이로 간다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기는 하죠. 근데 생각보다 하드 데이터도 안 무너졌는데 이렇게 박살나는 걸 보면은 과연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이 있기는 해요. 진짜 중간 선거까지 다 갖다 버릴 건지 뭐 진짜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되게 장기 플레이를 봐야겠죠. 이게 그러면 1년이 아니라 2년도 미국 주식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 부분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겠죠.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횡보장 혹은 좀 쉽지 않은 장 요게 2년 정도 유지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멘탈이 터지겠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과연 그렇게 될지에 대한 좀 개인적인 의구심은 있다. 네, 저는 그렇게까지 길게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트럼프니까 예상하기 어렵고 뭐 제가 지금 소수 의견이에요. 그래요? 네, 제가 소수 의견이고 장기로 간다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은 제가 소수 의견이라서 네, 좀 소수 의견이 항상 틀릴 때가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수 의견, 다수 의견도 이게 확률이 그렇죠, 맞아요. 뭐 진짜 적은 사람들의 권력에 달려 있는 거라서 누가 맞추고 틀리고 이런 것들이 참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저 일정 네. 중에서 하나 집어서 소비자물까지 다 말씀하셨으니까 네. CPI 그나마 나오기를 좋게 나오기를 그러니까 낮게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거 역시 잘 모르겠죠. 네. 목요일날 아침, 목요일날 발표되는 거죠. 금요일날 우리 장에 영향을 주겠네요. 아마도. 예, 그래서 수요일까지 가는 게 관세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취소는 말이 안 되고 연기하거나 일부 예외 품목을 두거나 그런 액션이 나면 천만 좋겠는데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죠. 네.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 그 주말에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친구를 만나서 중국 현지에 네.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일단은 지역 경제가 다 무너져 버려 가지고 지하 경제까지 싹싹 털어서 지금 세수를 좀 확보하는 중이고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많이 따라가고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기술적인 거를 따라가는 게 일단 서민들의 전반적인 경제에는 지금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소수를 위한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소수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 서민 경제가 어려운 거는 전혀 상관없다. 그리고 그렇게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 비용이나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거의 제로 마진으로 해외에다가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 경제에 지금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팔면 팔수록 그 수출로 지금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세게 매겨서 중국을 아예 꺾어버리려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관세에 대한 전쟁, 경제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패권 싸움이어서 장기로 당연히 가고 이거 쉽게 꺾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그분 의견입니다. 지금 딱 제 대학교 졸업자들이 30%가 무직이래요. 졸업하고 나서 대졸자들이 바로 그렇고 30살 이하는 한 40% 50% 정도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고 자기네들 직원 월급도 한 10% 15% 깎았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네, 쉽지 않습니다. 자, 9시 52분 지나가고 있어서 오늘 광고 해야 됩니까? 광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할게요. 계약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해야 되나 봐요. 짧게만 하겠습니다. 1+1 무중력 방석 하루 10시간 앉아있는 분들 필수템입니다. 오늘 제가 엉덩이가 왜 이렇게 편한가 봤더니만 이 밑에 무중력 방석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안에 이렇게 젤리로 되어 있는데 두 분 안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안고 있어요. 네, 엄청 편하죠. 편합니다. 아침에 예, 베타젤이라고 중간에 그 젤리 같은 게 이렇게 푹신푹신한 게 들어가 그게 그 있는데 역할을 하구나. 요게 이제 세계 특허로 요게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한신경외과 의사가 공식적으로 추천한 저기 영상도 나오네요. 계란을 이렇게 깔고 앉으면 터지는데 저걸 깔고 앉으면은 계란이 안 터지네요. 예, 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으로 저희가 요 무중력 방석을 드리고 있는데 엉덩이가 진짜 편합니다. 요거를 58,000원에 핫딜가로 드리고 있어요. 1+1이고요. 그리고 모듈형 테이블 플러스 의자 세트 요것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여기 이렇게 의자 2개, 테이블 하나 이렇게 모듈형 테이블이랑 의자 공간 활용도 200%고요. 다용도로 활용 가능. 튼튼한 MDF 소재. MDF가 뭔데? MDF 소재 플러스 분체 도장 마감으로 내구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테이블 플러스 의자 2개. 요건 진짜 싸긴 싸네. 99,000원. 네. 테이블 2개, 의자 하나 99,000원. 오케이. 색상은 화이트, 블랙, 월넛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인테리어 연출 가능하다고 하네요. 오케이. 작업용, 식탁용, 카페용. 오, 좋긴 하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9시 54분인데요. 두 분도 고생 많으십니다. 또 딴 데 뭐 출연하시면은 또 똑같은 얘기 계속 해야 되고. 이건 사실 뭐 네, 저기 쉽지 예측의 않죠. 영역이라고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버텨라. 버텨라? 누구한테요? 사람들한테. 주식하는 사람들한테요? 사람들한테. 자꾸 자기가 뭐라 그러니까 버텨라. 나중에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그래요? Hang in there. 뭐 그런 말을 했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구조적으로 변하는 거니까. 그거는 쉽지가 그냥 않지. 일반 국민들한테 하는 말이지 하루에 막 6%씩 떨어지는데 이거를 뭘 버텨요? 버티래요.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전 세계 대통령께서. 네. 수급도 지금 외국인이 2조 가까이 벌써 팔고 있습니다. 선물에서 1조 1천억, 코스닥에서 1,100억, 그리고 코스피에서 6,800억. 지난주에 외국인이 2조, 3조, 2조, 2조, 3조 이렇게 던질 때 쎄했는데 결국 이렇게 확 꺾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기는 하네요. 오늘도 역시나 매도세도 그 규모도 어마어마해서 거센데 거기다가 이제 뭐 호가 자체도 쫙쫙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적극적으로 매수할 주체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지는 거죠. 걸어놨는데. 걸어놓지 말아야 되는 거지. 진짜 함부로 걸어놨다가는 어거지를 찾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보다 더 낮게 잡아놓고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시그널을 보고 들어가는 게 맞죠. 네. 이것도 두 분 뷰가 살짝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일 거고 물론 타이밍에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놓으면 싸게 사는 거니까 시간을 투자하면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개념인 거고. 네. 그건 저도 100% 동의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라는 게 그렇죠. 잠깐 얘기하지만 두 분의 예. 온리 차이점은 시간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성향이 어디냐를 지난 한 1년간 돌이켜 보면서 그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좀 이슈가 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 마지막 한 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도 힘이 없을 텐데 그래도 다 같이 또 좋은 얘기하면서 전 얘기했어요. 버텨야죠. 뭐 어쩔 수 없죠. 네. 고론님부터. 저는 트럼프 얘기한 것처럼. 명언 괜히 나온 거 아니겠죠.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네. 그 위기가 얼마나 센 위기가 계속 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사고를 되게 긍정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경험을 할 때는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로 시장을 바라보는지가 좋은 상황이 왔을 때 더 빠르게, 더 과감하게 잘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그 부분에서의 멘탈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안 좋게 그리고 가파르게 떨어지면 항상 또 가파르게 오르는 게 주식 시장이거든요. 네. 탄력성이라는 게 스프링 같아요. 그래서 또 올라갈 때는 또 언제 그랬듯이 막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날도 올 거니까요. 네, 좀 많이 힘내 주시고 조금 더 화이팅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도 네, 일단 그 편향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편향이 중요하다는 게 반대편이야. 낙관이 아직 지배하거나 미련이 있을 때 잘못될 경우 생각해야 되고 완전히 비관의 편향이 있을 때 낙관의 불씨를 생겨나야 되는데 이미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비관의 그러니까 낙관의 불씨 같은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잘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지금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가 낙관의 편향에 있는 거는 또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탄핵 선고 났을 때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작 핵심적인 흐름에 대해서 놓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돌이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비관적인 생각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거꾸로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때도 자기가 진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바라보고 싶은 거하고 실제로 확인하고 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성향을 잘 믹스, 밸런스 있게 가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게 중요하지. 결국은 개별 종목의 펀더멘털이 결국 뭐 중요하던가요? 안 중요하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가 2200, 2100 가기 쉽지 않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 부도가 나기 전에는 0.7 뭐 7, 2, 300 이렇게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바닥은 결국은 지질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 포인트에 있어서는 아직도 낙관 일변도인지 아니면 진짜 뭔가 확실히 하거나 아니더라도 요 다음번을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게 있는지 생각을 본인이 생각하신 것보다 좀 더 깊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 업사이드 다시 올라갈 겁니다. 네. 올라가는데 업사이드에 대해서 또 다시 바로 며칠 뒤에 또 낙관적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도 경계하고 싶어요. 네. 바닥은 잡을 겁니다. 너무 아주 알겠습니다. 극단적인 모습 많이 쓰세요. 네. 자, 요거 마지막 멘트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봄꽃 축제 열리고 이제 완연한 봄인데요. 5월에 황금 연휴 있습니다. 그래서 3프로에서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실리콘밸리랑 월스트리트 투어하는 건데요. 7일간만 모집을 하고요. 5월 황금 연휴 4월 30일인가요? 4월 30일부터 5월 6일인가 7일까지 이렇게 가는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 투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가서 실리콘밸리 보면서 이 기술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나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도 가서 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나 이런 세미나도 본다고 합니다. 스탠퍼드와 UC 버클리, 컬럼비아까지 다 가볼 수 있는 구성이고요. 실제로 가신 분들의 사진을 오늘 기획하시는 분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현지 사진인데요 이러면서 보내주셨는데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좋아하셔가지고 조금 더 자신 있게 이런 거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초면 가장 날씨가 좋을 때라고 해서요. 가장 좋을 때, 또 가장 좋은 황금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달아드릴 거고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의견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롱님이 월스트리트 가서 기관들 대신 멱살 잡아 주실 분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박살자. 아유 누구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죠 지금. 예. 멱살 잡은 건 트럼프를 잡아야지. 월스트리트 사람도 걔네들도 힘든데. 트럼프 멱살 잡으면 총살 당합니다. 네. 옆에 경호원들이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뀌기 전에는 쉽지가 않아. 그게 자, 그러면 저희님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클로징 벨 때 다시 왔을 때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져 있기를 바라면서 뭐 이전에 두 거래일도 그랬었잖아요. 이제 초반에는 이제 저가로 시작하다가 마감에는 이제 조금 나아진 상태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래 보기를 바라면서 이따가 3시 20분에 클로징 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님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